그때 이제 그저 그만두게 된 실질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식으로. 외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은 폭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놀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착착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못하게 해서 이제 폭격을 안 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었고, 나중에 외무부 장관은 이제 급파를 하긴 했죠. 한승병을 폭행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미국 내에서 이거 현실성이 없다. 만약 폭격을 하면은 3일 만에 끝난다. 그런데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영변은 없어지지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왜? 휴전선 쪽에 지금 개성공단 자리, 금강산 자리, 금강산 관광 이쪽에다 배치해놓은, 전진 배치해놓은 소위 장사정포, 방사포 수백만이 동시에 터지면은 서울 불바다 됩니다, 이거. 수백만이 죽는다. 6.25가 6가 아니다. 전비가 1,000억 달러 든다. 그리고 그걸 복구하는데 30년이 걸리고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든다 하는 계산이 나왔어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내부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야, 그렇게 되면 이거 미국이 이 일을 시작했다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수많은 인명살상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지며 미국이 시작해가지고 온 거니까 북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물론 핵활동을 한 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소위 인명살상의 책임은 미국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런데다가 이 1,000억 달러 그것도 간단치 않은 돈이고 30년 동안 폐허해서 다시 복구를 하는데 30억, 3,000억 달러가 든다? 그 돈은 누가 되는가? 퇴로를 찾고 있는데 그때 카터가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이 대동강에다가 요트를 띄워놓고 뭐 요트 선상에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만은 김일성이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저는 보고 야, 김일성이 정말 절묘하게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그날도 김영삼 대통령은 화냈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면은 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DJ가 또 낸 아이디어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정치적인 그 경쟁 관계가 그렇게 심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이걸 좀 거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바로 오케이 받아들이고 카터가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로 해서 평양에 들어갔는데 올 때는 육로로 해서 판문점 그래서 내려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대통령한테 미국 백악관에서 그 청와대에다가 권고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받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받죠.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받는 걸로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원래 내 생각에 그랬다 하는 식으로 또 얘기했는데 이게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22년 전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러나 20년 정도 되면은 뭐 기밀문서도 공개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제 타격론이니까 그게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선제 타격을 하려면은 어차피 미국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 해요. 그런 무기가 없어요. 지난번에 지금 왔다 간 B-1B 소위 핵폭탄을 싣고 괌에서 떠가지고 평양 상공까지 한번 가는데 2시간이면 됩니다. 분계선 위만 한 바퀴 내리지도 않고 한 바퀴 돌고 가는데 뭐 1분 동안 비행했다고 그러던가? 그렇게 돌아갔죠. 그런 것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때리고 나오는 건데 그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에 94년에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개선할 때 겁을 냈던 장사정포, 방사포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역시 현실성 없는 이야기. 그것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현실성이 없고 더구나 우리는 뭐 94년에도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었지만은 설사 우리가 뭐 그런 무기는 아니지만 다른 뭐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폭격하는 경우에 전쟁 상태로 가면은 그 순간 모든 군사행동의
그 결정권은 미국이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방 때리고 왔는데 이쪽 북쪽에서 뭐 장사점포가 날아오고 해서 피해가 더 크다? 이걸로 끝내자 하고 휴전 협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주제에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맡겨놨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선제 타격을 주장한다는 것도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미국은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 94년에도 그게 위험하고 나중에 부담이 크다는 걸 알았고 6.25 때 참전하고 할 때만 해도 중국이 별거 없었어요. 1950년 중국은 형편 없었습니다. 49년에 정부 수립해가지고 1년 막 지난 뒤에 저희 참전하기 시작했는데 10월 25일 날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은 미국과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사 대국이 됐습니다. 선제 타격을 할 경우에 선제 타격 핑계대고 실수인 것처럼 해서 그 포탄이 어디 중국 쪽으로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먼저 손을 써야 됩니다. 그럼 미중 간의 소위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을 미국이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군사 전략이고 무기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리고 아주 애국자인 것처럼 또는 북한의 저런 문제를 갖다서 해결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을 제안하는 아주 훌륭한 정책 제안자일 것처럼 보이면서 반대하면은 그러면 북한한테 가서 항복하자는 얘기냐? 그럼 너는 종북이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국지전 가능성 막 이런 얘기